김치라는 게 특별한 비밀이 있는 음식이 아니에요. 김치 자체가 비밀의 음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퓨전 음식처럼 어떤 뭐 특별한 재료를 집어넣는다 그건 없어요. 기본 야채와 기본 뭐 재료 그게 다 똑같죠. 근데 배합이 해서 어떤 발효 음식이 나오느냐가 관건이니까 자기만의 손맛이라든가 비율이라든가 그게 다른 맛을 가지고 있는 비법인 것 같아요. 브루클린의 터미널 마켓에 있는 한 도매업체에서 회계와 장부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케이트 씨. Same time, alright? What's for today delivery? No, 181. 181? Same white coffee? No. Have mine. 굉장히 꼼꼼하시고 제가 가끔 이제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하나 다 챙기시니까. 잠시 쉬는 시간을 틈타 다른 상가로 간다. 페드로! 너 페드로? 그녀가 찾은 곳은 야채 도매상. One kale, one bee, one scallion. 그녀가 일하는 회사는 식당에 일회용품들을 납품하는 곳인데 입구에 붙은 것은 김치 판매 사인. 그녀가 대량으로 구입한 야채들은 바로 이 김치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담아놓은 거하고 이게 바로 담는 거하고 맛이 좀 다르거든요. Andrea, this is the delivery for the key coffee. Okay. Get to the Troy Okay. with the ice gel. Okay, I got it. I'm looking for the 95. 케이트 씨는 4년 전부터 시간이 날 때마다 김치를 만들어 팔고 있다. 그녀가 만드는 김치는 매운 김치와 백김치, 그리고 케일과 비트로 만든 김치 4가지. 전통적인 김치 재료에 실험적인 야채를 더한 그녀의 김치는 금세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대형 유기농 마켓 체인에서 3개월 만에 납품 요청이 들어왔다. 어차피 한인 마켓이 아니고 미국 마켓에서는 그래도 첫 번째는 아니니까 그걸 잡으려면 디자인으로 성공하는, 그러니까 막 브랜딩하고 디자인이다. 패키징도 한 손에 집을 수 있는 거, 열면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거. 발효식품이지만 너무 진한 맛이 안 나고 좀 신선한 사악한 맛을 내기 위한 그런 맛으로 가자. 그래서 약간 그쪽으로 하게 됐죠. 뉴욕에서 한국의 전통 발효식품인 김치로 주류 시장을 공략한다는 건 큰 도전이었다. 아들인 정우재 씨는 그녀의 둘도 없는 든든한 파트너다. 엄마는 음식을 맡고 아들은 마케팅부터 각종 허가 및 서류에 관련된 대외 업무를 총괄했다. 미국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뭐 누가 됐든 사실 다 똑같잖아요. 아메리칸 드림. 서로 계속 얘기하다가 나오는 게 그 김치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아직 하나 안 해본 거 있지 않나 우리? 뭐 약간 그런 생각? 그게 제 생각에는 이게 나도 사실 엄마가 원하던 꿈을 같이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이거밖에 없을 것 같고 꿈 찾아왔는데 꿈 그냥 뭐 보지도 못하고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팍 들었어요. 그래서 무작정 시작했어요. 그때 김치 만들자, 김치 팔자, 김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엄마와 아들이 손을 잡은 김치 사업은 순풍에 돛을 단 듯 성장의 속도를 냈다. 김치를 달라는 곳이 넘쳐났다. 그러나 성공의 예감은 잠시였을 뿐 순식간에 위기가 닥쳤다. 대형 업체의 조건은 맞추기 어려웠고 거래처의 수가 늘어날수록 두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저희는 이
미국 내 음식 유통 산업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무지했죠. 그냥 홀푸드 들어가면 이거 우리는 됐다, 성공한 거야라고 이제 그냥 들어가면 다 된 거겠네라고 정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큰 마켓에서 이게 안 팔리겠나? 뭐 아니면 뭐 그런 굉장히 단순한 1 더하기 1은 2 딱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 사이 1과 또 1의 사이에는 엄청나게 많은 보이지 않는 그냥 가야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빠른 시간 안에 어떤 양이 나가려면 일하는 사람은 그만큼 많이 써야 되고 키친 렌트 내야 되고 그다음에 그 트랜스포테이션 또 따로 돈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물건 바잉 그것도 무한정 하기만 해야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출과 수입이 맞지 않는 거예요. 접어야 되는구나 이제 접을지 않으면 갈 곳이 없네 이런 지점까지 갔어요. 근데 어느 날 마음을 다 내려놓으니까 정말 하얀 종이가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아주 간결하고 아주 심플하고 아주 담백해지더라고요. 사업을 시작한 지 3년 만에 모든 거래처에 김치 공급 중단을 통보하고 케이트 씨는 홀로 김치를 만들기 시작했다. 손가락이 너무 아파서 이거 접을 수도 없다라고 해도 나 혼자 했어. 지금 생각하면 다시 그런 노동은 못할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무서워요. 그 노동의 시간이. 웬만한 사람은 이미 접었을 거예요. 접으라고도 했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거 너네 어떻게 계속 할 수 있냐. 안 된다고 한 이유는 저희가 1000만 가지 들었을 거예요. 지금까지도. 이거 계속 할 수 있겠나. 근데도 해요. 그래서 불사조 같은 사람이에요. 케이트 씨의 앞뒤 가리지 않는 도전의 역사는 2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새로운 삶을 살아보고자 당시 10살이었던 어린 아들을 데리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미국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와서 거의 시차 적응도 아직 안 됐을 때 한인 슈퍼마켓에서 캐셔 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하루 12시간. 그러니까 그렇게 서 있는다는 건 생전 그 올 라이프 중에 해본 적이 없죠. 그래서 내가 견딜 수 있긴 하지만 아마 죽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도 했죠. 그러니까 아침에 아들 잠깐 얼굴 보고 밤에 와서 그 마음에 대한 보상으로 많은 음식을 그러니까 좋아하는 음식을 차려줘요. 그러니까 밤에 허겁지겁 이제 애가 먹으니까 굉장히 점잖은데도 그 마음에 그걸 절제를 못하니까 굉장히 그런 말을 안 하는 애인데 나 그때 죽고 싶었어 이런 살이 찐 게 싫어서 그러더라고요. 슈퍼마켓 일부터 시작해서 온갖 세일즈며 직업 속에서 꽃가게 같은 사업을 끊임없이 벌였다. 남들이 뭐라고 하건 늘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실패하고 또다시 도전하는 일을 쉼없이 반복했다. 한 달에 머물러 있으면 난 똑같은 돈을 벌어서 똑같은 삶을 살면서 평생 똑같이 어떻게 다른 삶을 살 수 있어 뉴욕에서. 그리고 아들은 언제든지 절제만 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어. 한 번은 풀어지고 한 번은 쪼여지기라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른 일을 찾는 일을 했죠. 그 모든 도전들의 종착역으로 시작했던 것이 김치 사업이었다. 한인들을 넘어 뉴요커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꿈을 품었다. People who don't like spicy stay away from it because they don't understand that there are other kimchis that don't have the red pepper spice. So that was a big part when we were doing the markets and selling to an American audience. We would always talk about the white kimchi, especially if people said, oh, I tried kimchi before and I don't like it. We would always try to have them taste the white kimchi. 엄마와 아들의 꿈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이제 케이트 씨는 혼자서 만들 수 있는 양만큼의 김치만 만든다. 터득한 거는 필요 없는 건 다 버리는 거를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좋은 장점 김치는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저장해놔도 버리지 않는다는 거. 하나도 안 버려요. 4년째 재료 손질에서부터 김치를 담그는 모든 과정을 일일이 손으로 하다 보니 야채를 다루는데 도사가 됐다. 아무리 잘 담아도 배추가 약간 물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병충해가 배추에 먹어서 그 벌레의 기운이 거기 아직 있을 때
그건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죠. 자연이니까. 그때는 조금 담아요, 김치를. 비트와 케일 같은 드문 재료로 김치를 만드는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였지만 만드는 방법은 늘 변함이 없다. 가장 신선한 재료를 골라 쓰고 별난 첨가물 대신 정성을 듬뿍 담은 엄마표 김치. 내가 성공한다는 거는 돈을 많이 버는 것만 성공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그래서 내가 미국에서 뉴욕 한복판에서 내가 만든 김치를 팔면서 아주 떳떳하게 해낼 수 있는 그게 성공이다 이런 생각을 했죠. 엄마의 어머니가 만들던 김치가 저한테는 최고 으뜸이었어요. 제가 살아오면서. 그 맛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그거를 맛볼 수 있는 방법은 엄마가 만드는 김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엄마가 만드는 김치는 정말 똑같아요. 제 외할머니가 만들던 김치랑. 전통이란 그런 것이다. 엄마의 엄마에게서부터 삶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 지극히 한국적인 그 맛의 계보가 그녀의 김치의 비밀이다. 김치는 그냥 한국 사람의 혼이라고 생각해요. 김치를 만들 때마다 이게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노동은 힘들었죠. 근데 그 김치는 과정을 하면서 정말 삶이 여기 다 있구나. 막 건져내고 씻어내고 버무리고 그 모든 게 그 삶을 버무리고 있는 것처럼 기분이 넓어지고 뿌듯하고 막 여기 혼이 다 있는 것 같고 내가 이거 반드시 했어야 되는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직접 김치를 납품하러 가는 일도 이제는 익숙해졌다. 브루클린에서 젊은 층 사이에 인기 있는 가게들이 그녀의 단골 고객들이다. 너무 잘 나가. 제가 만들었어요. 미국 사람들이 엄청 좋아해요. 예. 네, 어떤 뭐 저도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요. 최고죠. 보통 프레시한 거를 원하시는데 옛날에 쓰던 김치는 잘 쉬고 그래가지고 손님들 좀 컴플레인이 많은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안녕하세요. 김치 가지고 왔습니다. 손님 되게 좋아해요. 좋아해요? 맛있어요. 볶은 거요? 틀려요, 딴 거하고. 그러니까요. 제가 잘 만들어서 그러잖아요. 사장님 말 안 드세요? 만든 안 짭니다. 이게 다른 거는 좀 어떤 맛이 좀 강해요. 맵거나 짜거나 적절하게 진짜 퍼펙트하게 외국 사람 입맛에 퍼펙트하게 잘 적합돼 있습니다. 환경보호 차원에서 포장재를 전혀 쓰지 않는 가게들에서는 손님들이 직접 빈병을 가져와야 그녀의 김치를 살 수 있다. 유행을 선도하는 뉴요커들의 취향에 낮게 포장하던 방식을 버리고 원하는 만큼 덜어서 파는 김치는 인기가 만점이다. 다 쓰고 나면 이 버켓을 엠티 버켓을 저한테 줘요. 오다를 새로운 오다를 할 때 그러면 다시 이제 꽉 채워진 김치를 가져오죠. 이게 한 그래도 20일 정도 파는 것 같아요. 엊그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김치를 받을 수 있냐고 이메일이 왔더라고요. 김치를 가져다 주는 것만이 발품의 전부가 아니다. 3년 전부터 케이트 씨는 주말마다 브루클린 지역에서 열리는 파머스 마켓에 참가를 하고 있다. 지역에서 생산하고 가공한 상품들을 파는 파머스 마켓에서 그녀가 만들어 파는 것은 파전. 보통의 파전과는 모양새부터가 확연히 다르다. 미국인들한테 맞는 요즘 트렌드의 인그리언트로 생각을 많이 하다가 이제 파전을 파가 들어가기 때문에 파전이지만 전혀 다른 레시피로 만들기 시작했죠. 일단 파전 굽는 냄새가 퍼지기 시작하면 그녀의 가게 앞에는 손님이 끊일 새가 없다. 가을하고 봄에는 하루 종일 줄 서 있어요. 적게는 15분, 많게는 30분 기다려야 먹을 수 있을 정도예요. 물론 김치도 빠질 수 없다. 매주 그녀의 김치를 사러 오는 동네 단골 손님이 한둘이 아니다. We've tried all the kimchi in Brooklyn. This is our favorite, so we're getting our first gallon today. Yeah, I love the probiotic benefits. I also love that sort of funky
flavor and aroma that you get from it, and also it's got a great texture. Kind of plays well with a lot of different cuisines. I'm a chef myself, so I like to cook with it. I like kimchi, yeah. I have like 3 bottles at home, spicy, mild, and like, you know, with different types of vegetables. So I love kimchi. 김치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는 일은 그녀에게 새로운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처음에는 이 조금 살아남기 위한 수단으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지역의 사람들하고 너무 미국적인 마인드에 공감대를 갖게 되고 아주 끈적하고 복잡하지 않은 단순한 정말 밝은 기운을 이렇게 서로 얻는 그런 기쁨에 이 일을 하기도 해요. 너무 좋아요. 네. Yes, she's wonderful. I want to piece. Enjoy. No. No. Take this All right. and enjoy that one too. All right, thank and you so feed much, everybody David. with it. Yeah. All right. The fact that you could come to her and watch her creating these beautiful pajons every week, all the kimchi spread out, and really interacting with her, and she'll give you a sense of this is home. This is my craft. This is everything that I love. So it's just so beautiful and passionate. 성공을 향한 마지막 선택이었던 김치는 성공 대신 내려놓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그녀에게 새로운 목표를 심어 주었다. 우리가 함께 사는 세상을 향한 도전이다. 사람들한테 그 따뜻한 음식 그런 걸 전해주고 하다못해 김치에 밥이라도 50인분은 더 베풀 수 있는 그래서 음식으로 힐링을 시켜주는 그런 일을 하면서 거기서 자연인으로 살고 싶어요. 그걸 생각하면 거기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뭐 이렇게 힘든 거 별로 없고 조금만 있으면 내가 거기 가 있을 거야. 거기서 이런 사람들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을 거야. 그런 기쁨? 희망? 좋아요. 거기까지 가서 또 일하겠죠. 막 일할 거예요. 근데 좋은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서. 엄마는 누가 봐도 어떻게 봐도 히어로인 거죠. 엄마는 영웅이에요. 왜냐면 그 순간순간을 다 이겨냈으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는 것도 봤고 좌절하는 것도 봤고 또 이상한 곳으로 빠지는 것도 봤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다 나의 한계는 여기까지야 라고 할 때 우리 엄마는 난 아직 거기가 아닌데 라고 말하는 모습을 봤어요. 절망에도 가까운 순간까지도 같이 가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아직은 내가 더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은 엄마가 늘 나한테 해요. 엄마의 삶이란 저한테는 극복을 하는 자가 영웅 아닌가 싶어요.